일단은 300만 원으로 갖다 시작을 했었을 때 빤스만 입고 그랬어요. 진짜 빤스만 입고 커튼 열고 하다가 사람들이 나 빤스만 입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그거 제가 내려내니까 돈을 벌더라고요. 보름에 그때 2억 정도 팔았어요. 보름에 이어 18,000원짜리 해물부 팔았어. 좋겠다.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음에 바로 망했어요. 근데 막연하게 디자인이 좋으면 사주겠다? 절대 아니죠. 그 세상에 천재는 많아요. 마케팅 하지 마라. 근데 안 됐어? 완전 망했어요. 그거 더 기부했어요. 결국에 그때 사채까지도 써보고 제가 한 가지 팁은 무조건 네, 안녕하세요. 패션에 취한 남자 패치남 최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특별한 손님을 제가 한 명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피스트 반지 디자이너 김지만입니다. 네. 초짜기 때문에 저랑은 좀 다릅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의 어떤 실패와 성공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네가 잠깐 나왔는데 아주 괜찮더라고. 아 진짜? 여기 진정한 아티스트 디자이너가. 근데 이거 미리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야기하면 또 나오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 컬렉션을 무사히 끝내고 이제 또 다시 전시 준비 때문에 정신없이 쉬지 않고 전시를 준비하고 이제는 계속 챙길 사람들 좀 챙기면서 좀 두루두루 계속 술만 먹고 있어요. 패션쇼만 한 게 아니라 또 전시도 이번에 네, 했잖아. 맞아요. 전시하는 게 트렌드인가? 요즘 다 그림 그리고 막 다 많이 하잖아. 사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컬렉션은 좀 종합 예술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음악, 연출, 모든 걸 아울러야 되는 디렉터로서의 역할들을 디자이너 분들이 다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전과 후로 확실히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뭐 메르스, 사드 모든 걸 다 견뎠는데 다 똑같이 느꼈던 거겠지만 저는 되게 현타가 엄청 컸어요. 컬렉션도 없어지고 뭐 비대면으로 갔을 때 금방 잊혀지는 영역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여러 가지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리고 원래 그림은 또 그렸었잖아. 그쵸. 기본적으로. 만지가 몇 년도에 열었어? 이제 내년 3월에 딱 10년이에요, 만으로. 아, 벌써 10년? 그럼 몇 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브랜드를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학생들, 친구들이나 뭐 내지는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나도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보다는 다 자기 개인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게 절반 이상이야. 이미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유통 채널이 워낙에 이제 온라인 베이스로 바뀌다 보니까 만지는 어떻게 브랜드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처음에 돈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 그러면? 300만 원이요. 300만 원으로 들고. 그러니까 만지를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브랜드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25, 6대였나? 지금 초반 중반 친구들도 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 브랜드 막 만들잖아. 아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비추예요. 왜냐면 제가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군대 안 갔을까? 군대를 안 가서 못 이게 갔어요. 예민하거든 이런 거에 지금.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아 그래서 이제 제가 20살 때 옷이 막연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원래 옷 하고 싶었고 그냥 도둑처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도둑처럼 네. 찾아왔다. 어느 날 TV를 이름 모를 케이블 TV에서 아마 뭐 오티코티르 같은 그런 쇼였는데 말도 안 되는 휘황찬란한 옷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근데 마지막에 이제 디자이너가 나와서 너무 시크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은 쇼였는데 자기는 진짜 기본을 했다라는 듯의 표정? 그래서 시크하게 딱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중2 때. 그때 느꼈어요. 이 패션이 주는 힘이 나의 이 상처나 나의 이 컴플렉스나 이런 거를 가려줄 수 있겠다? 빈티지 샵을 그때부터 돈이 없으니까 뭐 3,000원짜리 옷 사고 빈티지 샵에 잡지도 많이 있었잖아요. 잡지 보면서 이제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광장시장 가서 말도 안 되게 원단 사서 손바느질로 옷도 만들어 입고 이 동네에서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저는 꽤나 옷 좀 잘 입는다. 진짜 이건 제 유튜브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의정부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친구였지 달릴 거예요 댓글. 네,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옷에 미쳐 있었어요 패션에. 근데 그림이랑 근데 계속 갈팡질팡한 거예요. 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갤러리아 옆에 한강 굴다리 있죠. 맨날 락카통 들고 가서 그래피티 하고 거기 무서운 형들 새벽에 가면 많아요. 진짜 막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림 그리고 막 가니까
그 형이 나야. 경찰 신고 오고 도망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딴 애들은 인라인 타고 다닐 때 우리 좀 약간 무시했지. 그 시대를 같이 산 거야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돈도 벌고 의정부에 있는 모든 데는 제가 다 그렸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뭐 똑같네. 강남에 있는 클럽이든 뭐 노원구 쪽까지도 제가 그렸고 제일 크게 그렸던 게가 500평짜리.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지? 그림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게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화가가 된다거나 꿈이 원래 화가였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대학을 안 가고 필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동대문. 몇 달 근데 일은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또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하루 종일 서가서 쪽갈질만 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디자이너라는 개념도 크게 없어가지고 매장에서 밤 8시에 문을 열고 새벽 4시에 마감을 하면 거기서 쪽잠을 자요. 9시에 종합시장에 가요. 문 열면 1시, 2시까지 시장 일을 보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요. 다시 또 밤에 나와요. 이게 근데 당연했었던 시절? 무조건 필드에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시작하지 말고 남 밑에서 회사 밑에서 일을 해서 ABCD를 알고 공장이나 핸들링에 대한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든 한국에서 어쨌든 졸작까지만 딱 하고 필드에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생산이잖아요. 그 생산에서 느껴지는 벽이 엄청 높으니까 신인분들이 안타까운 게 후배들 보면은 쇼만 하거나 아니면 샘플만 만들어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처음 데뷔를 하는데도 옷값이 상당하잖아요. 샘플실에서만 그렇지. 한 발씩 만드니까. 근데 누가 하겠냐고 그거를. 차라리 회사에서 그런 섭리를 배우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공장 핸들링하면서 분명히 어떻게 풀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배우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오픈해도 늦지 않는다. 대학 들어가서 만화를 전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림은 그렸어요. 계속 그림을 그리고 그때는 웹툰도 없었어요. 출판 만화 쪽으로 파고들면서 여러 국제대회 공모전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안 됐어요. 근데 패션도 보수적일 수 있지만 이 그림씨는 훨씬 더 보수적이거든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림은. 근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아,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디자이너로 성공을 하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아, 빨랐어요. 지금? 네, 그 만지가 일단 처음에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했잖아. 300만 원 시작해서 최고 많이 번 때는 얼마 정도 벌었어? 한 시즌에 한 1년에 40억 벌었나? 50억? 아니, 근데 4, 진짜, 50씩. 예, 매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4, 50억씩 매출로는. 한 달이요? 예, 한 달에 매출로. 판매. 아니 한 달이면 지금 건물 샀지. 근데 이게 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4, 50억이면은 회사가 유지가 안 돼. BEP가 안 넘는데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넘어가줘야지 브랜드가 이제 BEP가 넘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엄청 높아. 이건 상식인데 코스닥 상장의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0%. 그러니까 10,000원 팔아가지고 1,000원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 만지 같은 경우 저는 아닙니다. 만지 같은 경우에는 한 만약에 10,000원을 팔았다. 그럼 보통 한 3,000원 정도는 남길 거야. 남을 거야. 3,000원, 30%? 노코멘트 할게. 노코멘트. 다른 기업의 다르죠. 50억과 40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다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 과거에 자꾸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되는데 조그만 8평짜리였나 그렇게 1층에 이제 기타 1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완전 비수기 때 입점을 했어요. 8월 중순? 완전 진짜 완전 비수기네. 비수기잖아요. 그 가운데 기둥까지 있고 1,500, 1,600씩 팔았어요 하루에. 그래서 막 그 두타 회장 님이 막 내려오시고 이게 뭐냐고 보름에 그때 2억 정도 팔았어요. 보름에 이어. 한 오프라인 채널마다 순수 매출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막 5천원씩 나왔어요. 행거 2개. 일단은 300만 원으로 갖다 시작을 그래서? 했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디자이너로서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 돈 벌고 싶어. 이건 안 돼. 그거 제가 내려놓으니까 돈을 벌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다는 내려놓고 일단 내가 뭘 잘하지?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자수도 핸들 자수도 제가 미싱 사서 막 하고 이러니까 오케이 재고다.
재고를 없애자였어요. 그래서 300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지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흰색 반팔티를 만들어도 패치워크로 자수를 스컬, 다이아, 하트 이런 걸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하나씩만 붙여요. 하트? 그러면 이건 하트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만들어요. 흰색 티가 100장이 있어도 부담이 없는 재고인 거예요.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는 몸이 힘들지언정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견뎠던 것 같아요. 자수집에 가서도 제가 수량이 너무 없으니까 부탁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자르고 다 실 갈아 껴주고 다이마루 공장에서도 제가 아이롱 다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낭만이 밤에는 뭐 짜장면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래 넌 잘 될 거야 막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낭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니까 몸이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원룸 살다가 조그만 방 2개짜리 집을 얻었는데 모든 게 옷이었어요. 진짜 제 와이프랑 이렇게 둘이서 누울 공간 빼고는 다 옷이었던 것 같아요. 방 하나는 아예 창고로 쓰고 빤스만 입고 그랬어요. 진짜 빤스만 입고 여름에 너무 입고 다림질하고 아니 진짜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조그만 거밖에 없어서 1층이었어요. 1층 그러면은 이제 더우니까 커튼 열고 하다가 사람들이 나 빤스만 입고 있으니까 열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재밌잖아요. 돈 욕심을 예전에는 엄청 냈는데 전 브랜드 했을 때는 막 100억 벌어야지 막 벤츠 끌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술 먹을 때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저였다면 만지를 런칭했을 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밥만 먹고 살자. 진짜 다 내려놨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미친 듯이 바쁜 거예요. 제가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직원도 없었으니까. 어느 순간 돈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내 통장에 진짜 5천만 원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 통장에 딱 5천 이상이 딱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렸는데 결제해줄 거 다 결제해줬는데 와 그때 진짜 18,000원짜리 해물뷔페 갔어.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리 와이프가 저희 회사 대표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원룸도 제 돈으로 시작했고 제가 전에 브랜드 했다 그랬잖아요. 빚을 좀 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상태에서 저 친구가 저랑 결혼해줘가지고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제 저 친구가 300만 원 줘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이제 팀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많이 배웠어요. 나름 뭐 밑바닥부터 막내 시절부터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차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회사 돈으로 이렇게 끊이지 않아. 이게 다 딱딱 떴다. 회사 돈으로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차릴 마음이 있으시면은 미팅 같은 데도 자기가 막 가려고 하고 회사를 다녔을 때 제가 일부러 인터뷰든 뭐든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무조건 다 갔어요. 뭐 백화점 MD를 만날 때도 제가 갔고 기자들 만날 때도 제가 갔고 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다 저장해놨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브랜드 런칭했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게 뭐 티셔츠로만 했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런칭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디자인이 좋으면 사주겠다 절대 아니죠. 그다 세상에 천재는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돈을 벌리면 누구나 이제 그 시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팁은 무조건 저금하세요. 여유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저금하네. 제가 하는 뭐냐면은 재투자 물론 좋지. 하지만 재투자를 하더라도 정해놔야 돼요. 룰을. 1억을 번다. 그럼 10%는 무조건 저금. 제가 사실 그걸 못했었어요. 전 브랜드가 안 돼서 제가 빚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재투자를 한 거예요. 잘 됐어요. 에랜드에서 1등도 했어요. 막 난리 났었어요. 야상 팔 때 5천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그때 다음에 바로 망했어요. 그때 뭐 했지? 내가 그때 갑자기 뭐에 미쳐가지고 셔츠랑 반바지를 셋업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3개로 늘려가지고 뭐에 확신을 찾는지는 몰라도 그거를 엄청 만들었어요. 제 수중에서 있는 돈 5천 이상으로. 근데 안 됐어? 완전 망했어요. 그거 다 기부했어요. 결국에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야상으로 결국에 일어나긴 했거든요. 5천을 보면 500 딱 적금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목표가 생기죠. 집 사자. 사업이 좀 힘들어도 멘탈이 안 깨져요. 난 집이 있잖아 그래도. 지금 차 못 타고 다녀. 지금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죠. 제가 그때 K5 몰고 다닐 때였는데 여기 지방에 몰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지. 이게 차이가 있구나. 너무 짧아서 그런 코로나가 거지. 딱 터지니까
매출이 얼마까지 와, 떨어졌어? 진짜 그냥 공이 하나 빠졌나? 맞아요. 오프라인 위주였고 관광객 위주였고 또 그렇다고 온라인 베이스로 태세 변환을 하기에도 늦었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곤조 있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근데 뭐 그 와중에서 멘탈도 세졌어요. 팬티빨 하면서 어쨌든 지금도 지바겐 몰고 다니고 있잖아. 맞잖아. 지금도 지바겐 몰고 그렇죠. 다니고 있고 아파트 있고 뭐 집에 현금 좀 있고 아유. 참 뭐 여기 많지는 않아요. 뭐 몇십억 있겠지. 아 뭐. 무슨 소리야?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경험을 하고 브랜드를 시작하고 제일 가장 좋아.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잘하는 있는 거. 걸로 그쵸. 브랜드를 하라는 얘기를 맞아. 거랑 누군가에게도 항상 때는 오잖아. 또 무조건 때라는 와요. 게. 무조건. 오는데 그 때를 잘 보내야 되는 거네. 그쵸. 만지는 지금 성공을 하고 내려오는 단계라고 생각해? 아니면 아직 성공한 게 아니라 지금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아, 아직 저는 그-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퍼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 제가 약간 이쪽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질문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시도 하게 되고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너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그냥 진짜 그냥 돈 쪽으로만. 한 100억 정도? 내 통장에 진짜 5천만 원만 있으면 나 명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명예? 지금 현재로 내가 봤을 때 만지라는 브랜드는 100명 중에 한 5명 알아. 왜냐면 그거 지방까지 다 했을 때 엄청 많이 하는 거지. 예, 그거 많이 하는 거야. 그 정도 많이 하는 거야. 고맙다. 20명 중에 한 명은 아는다고 나는 생각해. 한 20명 중에.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뭔가 아티스트들은 힘들고 배고프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곤조 있게 갔을 때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오고 자연스럽게 명예나 저의 삶의 인생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일에 치이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디자이너분들을 몇 분 더 계속 기회가 된다고 하면 계속 초대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 뭐 누가 잘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또 실패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진솔하게 망한 썰도 들어보고 만지를 이렇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중에 내 첫 번째로 이렇게 초대한 거거든. 내가 제일 친한 디자이너기도 하고 나이와 여러 가지에 또 비해서 엄청난 많은 경험과 또 이런 스토리들이 있거든. 이 브랜드 안에는. 오늘은 이제 1편이었고 만지의 1편이었고 지금 시작하는 후배님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해. 마케팅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힘들잖아요. 스스로 어떠한 자기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한다면 마케팅을 하지 마라.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근데 끊임없는 반복적인 브랜딩과 마케팅을 했을 때 짧다고 하면 짧고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짧아.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인사.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저도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패션에 취한 남자 홀리넘버 7 디자이너 태치남 최경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